네, 오늘도 EV 트렌드에 왔습니다. 어제는 다 찍었는데 하도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천천히 입장을 하면서 그대로 현장감을 있게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장하면요, 뭐 여러가지 지자체에 관련된 충전기라든지 충전 설비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EV 트렌드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한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전부 이제 전기 차량 EV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신경 쓰지 않고 차량에 관련된 부분과 모터바이크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좀 신경은 쓰고 있거든요. 재미있으니까요. 네, 이쪽으로 가니까 뭐 전부 전기 자동차는 아니고 모터사이클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충전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쪽 위에 가보면은 대형채비라고 포르쉐와도 협약을 하고 있고 테슬라와도 협약을 하고 있는데 좀 말이 많은 기업이긴 하죠. 근데 국내 최대 기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슬라 매장이에요. 역시나 테슬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 오너인 저희들에게는 뭐 그다지 신기하거나 그러진 않죠. 다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아직도 조금은 궁금한, 왜냐면 빨리 저도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뭔가 살짝 열어보는 정도로만 가능하지. 네, 다시 한번 그냥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얘는 전자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그렇게 뭐 적은 공간은 아니지만 조금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S는 저 C필러부터 올라오지만 얘는 이 끝에 부분만 올라오거든요. 밑에 굉장히 깊죠.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는 지하실이라고 불리는데 여전히 굉장히 좋은 공간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뭐 제가 워낙 많이 리뷰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제 전기차 충전기는 뭐 거의 공중전화 수준까지도 발전을 했어요. 귀엽죠? 이렇게 카드를 대고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바뀔 거고요. 공용 충전기다 보니까 완속 충전기를 많이들 이용들 하시는데, 와, 여기 동전 지폐용도 있네요. 보통 카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RF카드라든지 아니면 일반 신용카드라든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동전이 들어가 있는 되게 재밌네요. 동전이 들어가는 충전기라니 되게 발상이 90년대 초반스럽기도 하지만 정감 있습니다. 필요 없는 동전을 소진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발전도 충전 시설이 이제 인프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제가 어제 시승을 했던 니로 EV이고요. 전면으로 충전을 하는 시스템으로 차용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EV 차량들에 대한 대형 부스를 2개나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량 관련이 아니라 배터리 셀 공급 부분에 또 2개, 삼성 SDI와 LG 케미컬에 2가지 부스를 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채비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괄목할 만한 상황이죠. 물론 항상 회사가 커지면 사이드 이펙트는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긴 이제 i8이고요. i8 로드스터에는 삼성 SDI가 공급하는 배터리 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배터리 셀이 테슬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18650이 7000개 이상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멋진 사각형의 셀이 들어가 있어요. PHEV 배터리 셀이라고 불리우는 하이브리드용 각형 배터리 셀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멋있어서 그런지 배터리도 더 멋있어 보이네요. 옆에 좀 이따가 LG 케미컬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또 적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배터리 구조예요. 되게 멋집니다. 얇게 깔아가지고 많이 깔다 보니까 적은 공간을 활용해서 더 많은 배터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보면은 i3에 들어가는 순수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셀이라고 합니다. 이건 PHEV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팩 하나에 120A짜리 있네요. 얘는 삼성 SDI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정말 많은 성인분들이 연차를 내시고 오신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오신 건지 정말 정신없네요. 진짜 되게 멋있습니다. i3에 들어가는 이런 BMW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다니 대단하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33kW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니로 EV의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가용거리로 따지면 한 150km에서 200km 정도를 갈 수 있는 신형 i3 배터리 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용 범위가 280에서 3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믿지 않아요. 실제로는 아마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수준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8 로드스터인데요. 로드스터에는 11.6kW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쪽에 1.6 3기통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엔진 플러스 모터와 배터리 11.6kW의 배터리가 같이 공급되는 차량인데,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삼성 SDI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굉장히 멋있죠.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얼마 전에 앉아보긴 했는데 저는 진짜 패션카로서는 진짜 최고의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능은 성능과 실내는 솔직히 그닥이었어요. 외관은 정말 멋지거든요. 간략하게 리뷰해보자면 이쪽 라인, 진짜 이 테일램프에서 이 C필러 쪽으로 넘어가는 이 라인이 정말 역대급이죠. 역대급. 세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진짜 멋진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른 곳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얘도 삼성 SDI에서 제공하는 건가요?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카카오 티바이크라고 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따르릉? 때릉? 이런 곳이 하나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삼성 SDI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와 협약을 맺은 거죠. 굉장히 많은 협약을 맺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LG 케미컬로 한번 가볼게요. LG 케미컬 바로 옆에는 제가 엄청나게 열광했었던 포르쉐의 미션 2 컨셉카가 돌아가지 않고 서 있네요. 오늘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C60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을 LG 케미컬에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LG의 PHEV 솔루션이고요. 얘는 이제 배터리 셀이 적층식으로 들어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XC60에는 얼마나 팩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엔 10에서 11kW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짠지는 잘 모르죠. 그리고 이제 LG 케미컬에서 코나 일렉트릭에도 적용을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볼보 T8, 이 곳에는 뒤쪽에는 G9가 있고요. XC60 앞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개폐구가 있습니다. 이건 또 랜드로버 거네요. 아이페이스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이페이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역시 LG가 만들었네요. 얘 역시 적층형 구조예요. 되게 얇은 셀을 쫙 적층해가지고 만든 모듈이고요. 테슬라와 달리 18650이나 21750 같은 배터리를 넣어서 만든 그런 배터리는 아닙니다. 굉장히 최신형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엔 효율성 면에서 하드웨어 성능 자체는 비슷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최적화적인 부분은 테슬라가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멋지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선도를 하고 있다니 참 멋집니다. 이거 역시 배터리 팩인데 참 신기해요. 배터리 셀이 생각보다는 단순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마치 100년이 넘는 기술인데 말이죠. 아직도 이 정도밖에 발전을 못한다니 이건 조금 신기한 부분 같아요. 볼보, 볼보용 배터리 셀인 것 같은데 얘가 한 10kW 정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페이스용은 90kW짜리 배터리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런 식이죠. 다 배터리 셀 자체가 바닥에 쫙 깔려있는 형식이라 중간에 센터 터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깔려있는 이런 자동차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르쉐는 어제 너무너무 신나서 봤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고 갈게요. 포르쉐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은 어느 나라에서 공급하는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포르쉐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공급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르쉐 E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어쨌든 배터리 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LG에 들어가고 이러는데 삼성 SDI. 삼성 SDI께 들어가. 감사합니다. 포르쉐에도 삼성 SDI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MW와 독일 차에는 삼성 SDI께 들어가는군요. 굉장히 대단한데요, 진짜. 포르쉐에도 삼성 SDI, BMW에도 삼성 SDI. 이렇게 되면 삼성 SDI에 가서 어느 기업에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알면 될 것 같군요. 다시 삼성 SDI에 왔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문의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삼성 SDI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금 업체가 포르쉐랑 BMW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 회사에도 그게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독일에서 만드는 거의 모든 배터리 차량들, 전기 차량들, PHEV에 관련된 차량들은
삼성 SDI에서 납품을 하는 것 같군요. 여기 있네요. BMW,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페라리, 그리고 폭스바겐, 벤츠, 아우디. 어떻게 독점적으로 딱 공급을 받는 게 아니고 삼성 SDI에서도 공급을 하고 LG 케미컬에서도 공급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수소차를 지금 밀 게 아니고 전기 차량을 완벽하게 공략해서 세계적으로 진짜 완전 1등 공신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소를 미는지 사실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볼만한 곳은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차량들에 관련된 부스들을 끝나다 보면 충전 시설에 대한 서드파티 사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채비만 한번 볼게요. 이게 저도 테슬라를 통해서 알게 된 기업이기는 하지만 얘네가 그래도 제일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이 보셨죠? 휴게소 같은 데가 뭐 주차장 같은 데 가면 있는, 네, 그게 여기 대형 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 주차 정상기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충전 방식 같은 것들도 신용카드나 일반 회원카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뭐 100kW급의 고속 충전기가 아니라 50kW급, 100kW급, 200kW급 모두 급속 충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이 뒤에 가 보니까 400kW급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좀 깜짝 놀랐어요. 400kW급 파워뱅크가 따로 있고 400kW급 급속 충전기가 따로 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의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인데, 물론 배터리가 이 캐파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400kW급이면은요 뭐 이론상 90kW를 완충하는데, 근데 저도 계산도 안 되는데요. 수알못. 네, 어쨌든 엄청나게 빨리 충전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되게 자랑스러운 자동차 기업이죠. 제가 너무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기쁜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구독자분이시라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냥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우리나라의 자랑 현대모터스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자랑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 지금도 현재 차량에서의 마인드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차량은 정말 요새 잘 만들고 있어요. 어제도 여기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이오닉 올뉴 저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하고 왔는데 올 일렉트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진짜 이 앞에 그릴 부분도 너무 괴랄하고 디자인도 조금 너무 별로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204마력의 파워트레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36마력의 옛날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용량도 64kW가 아니고 38.3kW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비가 5km로 따졌을 때도 16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160km에서 200km 정도 가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 사실 이 정도면은 1세대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까지는 거르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으로 가시면 호나 일렉트릭이 있어요. 호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최신 파워트레인이 들어가 있고 204마력의 가장 최신 파워트레인, 그리고 매우 괜찮은 서스펜션 세팅까지 스포츠성과 경제성을 두 가지 다 갖춘 모델이 코나 일렉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4마력이잖아요. 그리고 64kW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니로 EV보다도 더 멀리 갑니다. 거의 500km 가까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진짜 잘 만든 차량이거든요. 사실 펀카만으로 봤을 때는 모델3가 좀 비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나 일렉트릭을 구입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부분인데, 이게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 차량들이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방전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현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이없이 여기에 넥소가 와 있어요. 얘는 수소 전기차죠. 충전 전기차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 그대로 이 파워트레인이 204마력 정도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네요.
마스타가 어떤 브랜드냐면 뭐 택배 차량이라든지 우체국 배달 차량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허접하고 만듦새가 좋지는 않지만 아마 가격 대비 성능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제가 탈 차는 아니니까요. 그냥 한번 이렇게 훅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모터쇼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귀여운 이런 EV 차량들이 너무 귀여워요. 무슨 SD 차량 같고 마치 게임에서 나올 법한 그런 컨셉 차량 같은 느낌인데 너무 귀엽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을까요? 배터리가 10kW군요. 10kg 정도. 감사합니다. 얘네는요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의 배터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10kW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A 로드스터나 PHEV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으로 순수 전기 파워트레인을 구동시키는 아주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킬로와트밖에 달고 있지 않은데 거의 100km를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근거리 배달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닛산 리프는 오늘 시승을 해봤죠. 닛산 리프도 전면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크기도 적당하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들이 일반 태블릿을 쓰는 것처럼 편안하고 조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용 방식을 차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DC 그리고 DC 콤보, 얘가 콤보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타입 1과 타입 2를 번갈아서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마력을 갖고 있고 배터리 타입도 40kW, 예, 아까 들었죠? 대형 채비의 이런 200kW급 혹은 50kW급 급속 충전기가 만약에 집에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는 우리나라 충전기 회사인 대형 채비라는 곳이고요. 저는 사실 아직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대단한 회사가 또 우리나라에도 나왔구나 라는 정도로 이제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베이기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 미션이를 너무 신나게 봐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갈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가는 걸로. 네, 여기가 베이기라는 부스고요. 사실 EV 트렌드에서 가장 큰 부스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르쉐가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스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는 뭐 거의 메인스트림이잖아요. 근데 베이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뭐 중국 인재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바이두나 뭐 새로 나오는 뭐 니오 이런 곳과 또 다른 곳인가 봐요.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보면 약간 캠리 같은 느낌도 나고요. 만듦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요. 얘는 베이 EX5라는 모델이고요. 크기는 약간 투싼 정도? 제가 한번 앉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내 같은 경우도 노멀노멀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노멀 이상을 벗어났어요. 굉장히 멋진데요. 그리고 위쪽은 약간 G70을 조금 더 뻥튀기 해놓은 듯한 디스플레이. 위쪽도 약간 현대 같은 느낌인데요. 디어노브 이런 것들은 사실 전기차처럼 만들어 놓은 것 같진 않고 일반 내연기관처럼 만들어 놨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그냥 아우디를 빼다 박았네요. 아우디랑 벤츠를 적절하게 섞어 놓은 스티어링 휠, 그리고 벤츠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근데 베이게 CI 문양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송풍구 디자인 같은 것들, 착자감이 어떤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번 앉아보고 있는데요. 뭐 디자인이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스코픽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앞뒤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 뎁스 조절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아마 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EPB가 들어가 있고 R, N, D. 센터 패시아 같은 경우에도 느낌이 되게 뭐랄까 디지털 클러스터의 느낌은 조금 테슬라 같은 느낌이 진짜로 드네요. 그리고 위쪽에 선루프도 있고요. 착자감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괜찮아 보여요. 이게 만약에 2천만원대로 나오면 진짜 가성비 최강이죠. 보통 우리나라 차에서 이 정도 만들려면 4천만원, 4,500만원급은 돼야 될 텐데.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데요. 가운데 왜 저렇게 전기차들인데 센터 터널들을 넣어놓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지? 뭔가 품이 있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국스러운 디자인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디자인은 그냥 G80인데요? 현대 G80과 거의 똑같은 테일램프 디자인을 차용하고 있고,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투싼 혹은 산타페 같은 느낌인데, 차에 이렇게 한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쨌든 EX5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해요. 크기도 적당하고 가성비 좋을 것 같고요. 얘 가격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딱 보니까 투싼이라고 나와 있네요. 크기 비교용 차종은 투싼이고, 주행거리는 415km,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61.8kW인데 우리나라 니로 EV 같은 64kW급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모터 성능을 조금 하위로 해가지고 가성비 그리고 레인지를 좀 넓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판매 가격은 한 4,500만원, 4,800만원 정도인데, 에이, 4,500, 4,800이면 니로 EV를 사죠. 뭐하러 이 차를 삽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차 타는 게 사실 메인터넌스적인 부분에선 가장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수입차를 사는 거고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차 타는 게 최고예요. 왜냐면 메인터넌스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내용이 느낌은 되게 벤츠스럽기도 하고 저쪽은 니로 EV스럽기도 해요. 다이얼로 뻗어가지고 이렇게 브러쉬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는데 마감 자체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뒷좌석은 느낌이 약간 한 소나타보다는 좀 작고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큰 느낌. 얘가 아반떼 크기 같아요. 아반떼 크기. 근데 얘도 신기한 게 테일램프가 G80이랑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G80 디자인이 굉장히 선구적인가 봐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 북경 머시기라고 써져 있네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정확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확한 브랜드명이 뭡니까? 북경 자동차요. 베이기요. 바이기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베이기라고 읽었는데 바이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가 베이징이라고. 네. 저 자꾸 베이기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이기입니다. 바이. 그리고 베이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북경 자동차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들이 2천만원 초반이나 2천만원 중반 정도로 나와서 가성비로 밀어붙인다면은 진짜 승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얘네가 4천만원 초중반에 나오면은 경쟁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얘는 볼트 EV와 또 되게 느낌이 비슷하고, 휠은 BMW M6 휠 디자인과 굉장히 비슷한데 재밌네요. 재밌어. 볼트잖아요, 볼트. 여긴 EX3, 이 U5군요 4륜구동은 X가 들어가고 일반적인 세단은 U가 들어가는데 EU, EX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이 세분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EV 캠핑 with 테슬라. 이거 제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2박 3일 동안 대차 이벤트거든요. 플레이데이트 with 테슬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과연 제가 당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런 차를 지금 이렇게 한번 타보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대중교통이 공휴화되면서 이게 택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이제 4단계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차들이 이제 택시 대용으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4인용 기차가 되는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020년에서 2040년 사이면 계속 발전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테슬라 모델 3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정말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은 확실해요. 이걸 좀 오픈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착성은 불가능하고요. 모델 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흰 시트는 착좌하면 문제가 생길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합니다. 집에 나중에 이런 조그만한 홈차저, 저한테는 테슬라 홈차저가 있죠. 그 홈차저로 집에다가 달아놓고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린파워라고 하는 이 곳에서 만든 충전기가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르 같은 사람들은 슈퍼차저를 집에다 설치하겠죠. 얘는 르노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라고 하네요. 르노 마스터 EV 피스라고 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10km. 화물차인데 210km 갔다가 뭔가 레인지가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네요. 닛산 리프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시뮬레이팅 시스템, 게임 같은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네요. 예쁘잖아 R2입니다. 저는 이거 어제부터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갔었거든요. 이 내부를 보시면 굉장히 기계식,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마치 게임기를 연상시키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도 보여요. 저기에 굉장히 광각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이드미러처럼 해놓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상용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차량이 상용화가 되나요? 저희가 상용화 목표로 지금 일단 컨셉적으로 좀 공개를 해드린 거고요. 아직은 컨셉 단계지만 저희가 앞으로 한 2년 안에 상용화 단계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는 EV 트렌드를 완벽하게 둘러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부스에 가서 요목조목 다 따져보고 각 차량들의 재원들도 확인해 봤고요. 그 차량들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통 어떤 마력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은 차량들과 많은 충전 기술들이 점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대가 진짜 더 빨리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분이었습니다.